네, 오늘은 12지지의 마지막 해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12지지를 이렇게 오늘 마치게 될 텐데, 상을 읽어보는 것, 그리고 지지 글자 간에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이 12지지 영상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수 물상 및 다른 지지와의 작용관계. 해수는 양을 감추고 있으나 음의 위치를 점하고 있어 음수의 특징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난다. 네, 음량 착배죠. 예. 수화는 음량 착배로 임자, 개해, 병호, 정사, 음량이 착배를 하고 있습니다. 수화의 특징이죠. 해수의 물상은 개수와 유사한데 그 상에는 연못, 운물, 관계, 북과 먹, 술, 수산, 습독 등이 있다. 해수와 술토는 팔괘의 건위에 해당하고 수학을 표시한다. 숫자, 계산, 과학, 기술 등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임수와 비슷하다. 인체 부위로는 머리, 신장, 방광, 요도, 혈맥, 월경 등이다. 해수가 많이 응하는 병은 담습, 답답, 우울 등이다. 해수가 상징하는 동물은 돼지, 곰 등이다. 해수는 하늘에서는 구름이고 땅에서는 호수가 된다. 해는 4대 장생 중 유일하게 토가 끼어 있지 않고 다만 임, 갑만이 감추어져 있다. 이는 인신사해가 가진 팔괘의 방위와 관련이 있다. 이는 간에 있어 산에 토가 있고 신은 곰방에 있어 땅에 토가 있으며 산은 비록 손에 있으나 오히려 토의 왕지인데 해는 근방에 있어 토가 없는 것이다. 요 간은 간방, 손은 손방. 그래서 팔괘의 방위에 12지지를 배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팔괘의 상과 12지지의 상을 매치해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블로그에 그런 글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해, 술, 자가 모두 숫자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술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는 대수에 근거한 운산이다. 대수는 큰 클대자입니다. 현재는 계산이나 숫자에 근거한 교환 플랫폼과 같다. 예를 들면 주식시장, 증권거래소가 술이다. 해는 보통의 수학이나 운산으로 플랫폼의 뜻은 없다. 두뇌의 도움을 빌려 계산하는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다. 즉 사람에게 있는 수리 능력이다. 자는 소수나 정치의 뜻이며 정밀하고 세밀한 계산이다. 자는 원주가 되므로 주파나를 튕기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자는 작고 둥글고 회전하는 것, 작고 둥근 것, 주파나를 뜻하죠. 참 여기에 인신사해 중에서 해수만 유일하게 토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자는 모두 수인데 해는 호수, 천수, 천은 샘천자죠. 샘물로 안정된 수이며 자는 유동하는 수이다. 해는 농작물에 관계하여 목을 생하는데 자수가 목을 생하는 것과는 차이가 아주 많다. 자수는 유동하여 고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작물의 묘목을 생하지 못한다. 해수와 자수의 큰 차이는 움직이지 않는 물과 움직이는 물에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해수는 해묘합으로 묘를 생하지만 자수는 자묘파로 묘를 생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를 하죠. 수는 모두 이성적 지혜로 표현할 수 있다. 해는 주로 수리적인 능력이고 자는 철학적인 사고로 기울어진다. 자에는 종극적인 사상의 뜻이 있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사고하는 것이 바로 자이다. 자는 처음, 시작, 근본, 본질의 뜻이 있죠. 그리고 해수와 자수는 모두 숫자를 뜻하고 이성적인 것을 뜻하고 사오, 화는 감성적인 것, 말과 언어, 감성적인 것을 뜻하죠. 해에는 필묵의 뜻이 있으며 고인은 목피를 사용하여 글자를 썼으므로 을해라는 상을 취했는데 현대인들은 볼펜을 사용하여 글자를 쓰므로 신해로 상을 취한다. 해가 재성과 가까운 관계이면 쉽게 회계나 출납에 해당한다. 재의 숫자를 표시한다. 만약 여기서 재가 관살이라면 등급이 더 크다. 관살이 재성보다 훨씬 더 재부가 크죠. 임계는 함께 어울려 흐르는데 해가 자를 만나면 해자의 두 수는 서로 함께 하지 못한다. 해가 인을 보면 합이 되는데 해의 점합하는 능력이 아주 강하여 인중의 양을 멸한다. 이 합은 대부분 괴처, 무너지는 곳이 있어 해도 불리하고 인도 불리하다. 쉽게 신체에 만성 질병이나 류마티스, 중풍, 정신병이 생긴다. 이 인해합으로 해서 무속인이 된다든지 또는 다운 증후군이 생긴다든지 또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자식의 뇌성마비가 생긴다든지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묘를 보면 공합이 되며 해가 와서 묘를 생하는 뜻이다. 해가 전화하여 목이 되니 수성을 잃어버리고 목은 더욱 강해진다. 여기서 전화라는 말은 화는 화할 화자고 전화는 이것도 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가 묘를 보게 되면 해수가 묘를 생하면서 해수는 수의 성질을 잃어버리고 묘는 목의 성질이 더욱 강해지게 되죠. 해가 진을 보면 인묘하는데 해가 진묘로 들어가는 것을 거두다 라고 한다. 진이 앞에 있고 해수가 뒤에 있거나 진이 원국에 있고 해가 대운에 있으면
진중에서 수를 인출하게 된다. 요거는 묘고의 작용 편에서 이런 것들을 다뤘었죠. 예. 인묘와 출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해합과 해묘합에 대한 사례가 신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는 개그맨 이수근의 사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후에. 해가 살을 보면 상충인데 수화의 충은 상교하고 상융한다. 양자의 충은 주공하여 왕래하고 교환하는 상이다. 충은 왕래, 호환, 교환, 거래이죠. 일방이 강하면 또한 다른 일방을 제거한다. 수화의 충은 서로가 교류하는 거죠. 해가 오를 보면 암합인데 수화의 합은 서로 교류하고 융합한다. 대부분 상황에서 상합은 좋다. 양자가 상합하는 점합성은 강하지 않으며 상호가 용이 되고 그 독립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 암합이라서 독립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육합하고 다르죠. 해가 미를 보면 공합이 된다. 해미가 공하여 목국이 되면 목은 해수를 설하여 그 해수의 수성과 미의 토성이 모두 어느 정도 없어진다. 해가 신을 보면 상천인데 그 상천하는 힘은 강하지 않고 해의 손해도 또한 크지 않다. 이 상천은 냉폭력과 비슷하다. 예, 신의 천. 예. 해가 수를 보면 비록 동궁이나 오히려 극성이 아주 크다. 예. 같은 궁, 예. 근방에 있죠. 근궁에 있어서 동궁이라고 했습니다. 술은 양토가 되며 해중에 양수가 감추어져 있으니 이것은 양이 양의 극을 본 것이다. 고로 해수가 극을 당하는 것이 엄중하다. 술에는 만나면 엄청 크게 싸운다고 하죠. 해는 수로 인체에서는 음정이며 체액과 신정이 된다. 인체에 양기가 부족하다면 그 병은 다한과 다담과 다음에 있다. 네. 요거는 음양할 때 음이고 정은 정기신할 때 정. 네. 체액과 신정. 신은 신장할 때 신. 네. 정은 네. 정기신의 정. 정력할 때 정. 네. 다한은 땀이죠. 다담, 다음. 네. 네, 이것으로 해서 12지지 마치겠습니다.